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 찾아오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혹시 오늘 처음 오셨거나 아니면 아직 구독을 안 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 버튼 꼭 클릭 부탁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에너지가 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미국의 남쪽 따뜻한 주인 플로리다로 가볼게요. 이 플로리다에서 동북부 쪽에 잭슨빌 비치라는 아주 매력적인 해변 도시가 있어요. 인구는 한 2만 3천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여긴 하얀 비치와 이 맑은 대서양이 만나는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하고요. 여기서 서핑, 패들보트, 카약 다 제가 할 줄 아는 건 없는데 이런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리는 그런 낭만과 휴양의 도시예요. 이곳에 33살의 제라드 브라이드겐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2022년 2월 16일 저녁 8시쯤이었어요. 제라드는 결혼을 했거든요. 와이프 크리스틴과 통화하면서 운전해서 집에 가고 있었어요. 이제 집에 거의 다 왔어. 곧 보자. 이렇게 전화를 끊고 이제는 음악을 들으면서 신나게 갑니다. 곧 한적한 주택가에 진입을 했는데 여긴 유독 어두운 골목길이었어요. 잭슨빌 비치에서 생츄어리 블루바드라는 도로인데 밤에는 좀 어둡지만 원래 제라드가 잘 다니는 그런 길이었대요. 여기 스트릿뷰 보시면 되게 프라이빗해 보이죠? 골프장 입구처럼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도로와 나오는 도로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택가이니까 상점도 없고 가로등도 하나 없고 당시 시간도 저녁 8시를 좀 넘었으니까 조용했죠. 제라드가 이 길을 지나고 있는데 어두우니까 하이빔을 켰거든요. 저 멀리 어떤 거무스름한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는 점점 속력을 줄였고 그 물체 가까이 다가갑니다. 저게 뭐지? 자세히 보니까 이 찌그러진 자동차 바퀴였어요. 좀 큰 것. 뭐야. 누가 여기 바퀴를 버리고 갔어? 어디 트럭에서 떨어졌나? 이 타이어 때문에 제라드의 차가 못 지나가는 거예요. 짜증나는데 어떡해. 치워야지, 이 밤에. 그는 차의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립니다. 손 문잡이 잡고 이렇게 문을 쓱 미는데 그 순간 탕! 한 발의 총성이 울렸어요. 그리고 다시 탕! 제라드는 이 총 맞고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여기가 정말 조용한 곳이었거든요. 이 총소리를 한 주민이 들은 거예요. 그가 바로 밖으로 나와서 봤는데 웬 남자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고 이미 죽은 것처럼 보였대요. 그리고 누가 총을 쏜 건지 그 용의자 범인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주민이 다급하게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 쓰러진 남자가 타고 있던 차 뒷자리에 한 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큰 소리로 엉엉 울고 있었어요. 정말 끔찍하게도 이 범인이 아이까지 죽이려고 한 건지 이 뒷자리 근처에도 총알 자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망한 제라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제라드 브라이드겐은 1988년 6월생이고요. 미국 미주리주에서 태어났어요. 2007년 그가 19살 때 플로리다주 잭슨빌로 가족들과 함께 이주를 했는데 참고로 잭슨빌과 잭슨빌 비치는 다른 도시예요. 가깝긴 한데 차로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제라드는 고등학교 때부터 창의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디자인 공부를 했었고 나중에 영화 산업에도 좀 흥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대학을 유타밸리 유니버시티에 있는 디지털 미디어 학부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참 똑똑한 남자였어요. 학교 다닐 때 학생인데 스타트업 회사를 만들어서 직접 운영했고 이때부터 IT에 발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20대 초반일 때 인스타그램처럼 사진을 공유하는 그런 SNS를 만들었어요. 이름이 매지예요. 제가 이거 찾으려고 한참 검색을 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겨우 찾은 거예요. 아무튼 이 어플을 만들면서 작은 성공을 이룹니다. 이 매지의 가장 큰 특징이 운전할 때 문자를 안 받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이 안전 문제 때문에 운전 중인 게 감지가 되면 문자 기능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다른 경쟁사에서 이미 만든 기능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크게 히트치진 못했어요. 그래도 이 어플을 14,000명 정도가 다운받았고 이 정도면 처음 시도한 사업치고는 꽤 괜찮은 결과였습니다. 이후에 제라드는 결혼도 했어요. 와이프의 이름은 샤나 가드너. 87년생이었어요. 제라드보다 한 살이 많아요. 제라드는 성격이 엄청 소심하고
규칙적인 생활하는 걸 좋아했었대요. 되게 까탈스러운 편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상종도 안 하려고 했어요. 반면 샤나는 완전 반대였대요. 아무에게나 다가가서 먼저 말 걸고 조금만 친해지면 술 마시고 막 집으로 초대하고. 근데 또 이성은 자기랑 반대인 사람에게 끌리는 경우가 많죠. 이 샤나가 제라드에게 푹 빠집니다. 먼저 들이대고 엄청 적극적이었대요. 제라드는 처음에 뭐야 이 여자 막 거절하다가 결국엔 샤나에게 넘어갔어요. 2010년에 둘이 아직 학생이지만 결혼에 꼴이 납니다. 얼마 뒤 제라드와 샤나에겐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아들 리암이랑 딸 에비. 근데 리암이 좀 아팠어요. 선천적으로 심장병이 있어서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이때 의사가 한 가지 조언을 하는데요. 지금 사는 곳이 해발이 너무 높아서 리암 심장에게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해발이 0에 가까운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가시는 게 어떨까요? 참고로 유타주는 평균 해발이 1900m나 돼요. 엄청 높은 편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 가족이 리암의 건강을 위해서 코네티컷으로 이사를 했어요. 미 동부 해안가로 갔는데 여기서 조금 살다가 제라드가 예전에 플로리다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죠. 조금 더 익숙한 곳이 낫지 않을까 이 가족은 다시 플로리다로 이사합니다. 이렇게 잭슨빌 비치에 정착을 했는데 제라드는 IT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이 엄청 많고 바빠서 스트레스를 꽤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돈은 좀 벌었지만 점점 더 가정이 소홀해졌고 이 워라밸을 꿈꾸는 건 아예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도 많이 마시고 운동도 잘 못하고 몸이 점점 망가져 갔는데 이 와이프 샤나가 제라드의 이런 모습이 싫었대요. 뚱뚱하고 자기 관리 안 하고 남자로서 매력이 안 느껴져. 결국 둘은 플로리다로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이혼하게 됐어요. 싱글이 된 제라드는 상심도 컸을 거고 막 술도 더 마시고 운동도 더 안 하고 그냥 일만 하면서 더 망가졌을 것 같지만 반대였어요. 뚱뚱해졌다고 감히 날 버려? 일도 엄청 열심히 하고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고 막 근육이 이만큼 생겼어요. 이 몸에 근육만 붙은 게 아니라 회사에서 승진하면서 일도 더 잘하고 일 근육까지 붙었어요. 다른 남자가 된 거예요. 역시 이별한 커플에게 제일 큰 복수는 더 잘 나가는 거예요. 제라드는 웹닷컴이라는 그룹에서 UX 임원으로 4년 넘게 일을 했어요. 자, UX는 User Experience라는 뜻이에요. 이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고객, 사용자 입장에서 개선시키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는 특히 중요한 팀이라고 해요. 이후에 그는 이직도 했어요. Clean Simple Eat라는 회사에서도 UX 총괄 담당이었어요. 임원이니까 연봉을 꽤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직. 2021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시니어 디자인 매니저로 스카웃 됐어요. 당시 기본급만 30만 불이었대요. 거의 4억 가까운 돈인데 기본급만 그래요? 성과급까지 나오면 엄청나죠. 이렇게 제라드는 경제적으로 또 지위적으로 큰 성공을 이룹니다. 샤나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되게 사회활동 잘하는 그런 활발한 여성이었어요. 게다가 독실한 몰몬교 신자였습니다. 유타 출신이에요. 교회에는 그녀가 모르는 친구가 없을 정도로 인싸였고 항상 뭐 친구들 집으로 초대해서 파티하고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특히 운동을 꾸준히 했는데 그냥 간단히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웬만한 남자들도 하기 어려워하는 운동. 막 몇십 파운드씩 웨이트 들고 막 체력도 엄청 좋았대요. 참고로 샤나가 금수저거든요. 이 샤나의 부모님 재력이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샤나는 제라드랑 이혼하기 전에 이 비싼 개인 크로스핏 트레이너를 썼는데 이 트레이너랑 바람이 난 거예요. 둘이서 음탕하게 이메일 주고받다가 제라드에게 딱 걸렸어요. 이 불륜이 발각됩니다. 그래도 제라드는 쌍둥이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해 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되겠다, 샤나가. 당신 뚱뚱하고 내가 만나는 트레이너는 몸도 좋고 똑똑하고 정말 최고야. 당신은 이제 남자로서 매력이 없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했어요. 그게 2015년도입니다. 이때부터 둘이 진흙탕 싸움이었다고 해요. 아니 뭐 이혼하는 마당에 볼 거 못 볼 거 다 보게 되긴 할 텐데 근데도 샤나와 제라드는 정말 더러웠대요. 일단 위자료 소송이 샤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어요.
미국에서 위자료는 개인 소득이랑 재산이 얼마 있냐에 따라서 측정되거든요. 당시 샤나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게 정확히 얼마인진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무튼 이 위자료 소송이 샤나 입장에서는 불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자 샤나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이혼 책임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제라드가 폭력적이고 가정도 안 챙겼고 내가 바람을 피우게 만들었어요. 이런 주장을 해요. 바람을 피우게 만들었다고? 어떻게든 위자료 좀 덜 내보려고 몰래카메라 설치하고요. 제라드가 이상한 말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증거 만들려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제라드 가만히 안 있죠. 샤나에게 이메일을 썼는데 너한테 지옥문이 열렸으면 좋겠어. 이런 내용을 쓰기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양육권 문제. 좀 그런데 아들 리암의 양육권은 제라드, 딸 에비의 양육권은 샤나가 가지게 됩니다. 좀 안타까워요. 부모가 이혼을 할 수는 있는데 이 어린 남매가 생이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쌍둥이였으면 맨날 같이 놀고 싸우고 엄청 가까운 사이였을 텐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자, 이렇게 이혼이 결정이 났어요. 샤나가 당연히 위자료를 많이 부담하게 됐고 양육권은 딸만 가지게 된 거예요. 여기에 불만이 엄청 났다고 합니다. 쌍둥이 둘 다 내가 키우고 싶은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죠. 그래도 법원의 판결이니까 이제 다 털고 각자 갈 길 가자 결정했어요. 2017년도에 이혼하고 2년 만에 제라드는 재혼을 했어요. 크리스틴이라는 와이프를 만났고 3년 뒤 2020년에는 딸도 낳았어요. 샤나도 2018년도에 마리오라는 남성과 결혼을 합니다. 참고로 그 불륜남이었던 트레이너는 아니었고요. 헬스장에서 이 시설을 관리하던 직원이었대요. 그렇게 둘이 만났는데 근데 마리오는 몰몬교 신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둘이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샤나는 새로운 사업도 시작했어요. 비치 베이크드 904라는 빵집을 잭슨빌 비치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 빵을 보면 뭔가 저는 그냥 성심당 빵 먹고 이렇게 둘은 각자의 삶을 살았지만 또 쌍둥이가 있으니까 이 근처에 살면서 한 번씩 샤나, 제라드가 이 서로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이 쌍둥이들이 며칠 동안은 제라드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그 뒤에는 샤나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2022년 2월 15일 수요일이었어요. 며칠 동안 쌍둥이가 제라드의 집에서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아침에 제라드가 이 쌍둥이를 데리고 샤나의 집으로 갑니다. 제라드가 쌍둥이를 샤나 집에 또 며칠 맡기고 돌아올 예정이었어요. 제라드는 쌍둥이를 차에 태우는데 마침 2살짜리 딸도 함께 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샤나 집에 샤나, 제라드, 쌍둥이, 또 제라드의 딸 다섯이서 시간을 보냈고 제라드는 크리스틴과의 딸 2살 배기를 차에 태워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타이어 한 대가 굴러떨어져 있으니까 그거 치우려다가 갑자기 총에 맞는 변을 당한 거예요. 경찰이 바로 수사를 시작했고요. 이건 누가 봐도 계획 범죄로 보였어요. 이 조용하고 어두컴컴한 도로에 일부러 타이어 하나를 덫으로 갖다 두고서 차에서 내리게 한 거죠. 분명 제라드를 아는 어떤 사람이 그를 없애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처음에 강도짓이 아닌가 접근을 했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덫을 놓는 게 차량 강도범들이 흔히 하는 방법이래요. 근데 제라드의 차는 두고 갔으니까 차량 강도는 아니죠? 게다가 제라드의 옷에 지갑이 그대로 있었고 또 결혼 반지, 시계 다 착용하고 있었어요. 강도는 아닌 것 같다 생각합니다. 경찰은 얼마 뒤에 인근에서 CCTV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화면에 보니 이 길에 놓여져 있던 타이어 있죠? 이게 제라드가 이 도로를 지나가기 바로 직전에 누가 일부러 갖다 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이후엔 차가 한 대도 지나가지 않았고 바로 제라드가 이 타이어를 발견한 거예요. 제일 처음으로. 아쉽게도 CCTV가 너무 멀리 있어서 누가 타이어를 갖다 둔 건지 그 얼굴을 확인하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추정은 가능하죠. 이 범인은 제라드의 동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가 이 시간에 이 골목길을 지나갈 것이다. 이걸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경찰은 제라드가 살해된 이 골목길 출구 방향에서 또 다른 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요. 제라드가 사망하고 바로 그 직후에 지나가는 차 한 대를 발견했어요. 워낙 차도 사람도 없으니까 눈에 바로 띄었죠. 2004년에서 2008년식으로 추정되는 포드
F-150 픽업 트럭이었어요. 이 픽업 트럭은 미국에서 정말 흔한 차종입니다. 이때부터 경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제라드의 가족들, 특히 아내 크리스티는 조그만 단서라도 좋습니다. 제발 제보 좀 해주세요. 언론에 인터뷰하면서 대중에게 호소했어요. 크리스틴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남편이 하루아침에 총기 테러 당했는데 또 딸이 2살이에요. 게다가 이 딸은 아빠가 살해된 걸 봤어요. 그 현장에서. 심지어 딸도 공격받을 거란 걸 알게 됐는데 이 크리스틴은 이 사건 절대로 미제로 두지 않을 겁니다. 이 강한 의지를 보였어요. 사례금도 걸었거든요. 결정적인 정보를 주는 제보자에게 18,000불을 드리겠습니다. 2,300만 원 정도예요. 나중에 이 금액은 점점 올라서 5만 불까지, 6,500만 원까지 갑니다. 이 크리스티는 CCTV에 잡힌 그 픽업 트럭 사진을 수천 장 인쇄해서 동네 구석구석에 붙이면서 다녔고요. 인스타그램 계정도 열어서 혹여나 남편이 잊혀질까봐 계속 대중에게 알렸어요. 하지만 그녀가 이런 고생과 노력을 하는데 6달 동안 이 사진 속 트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경찰이 유일하게 얻은 단서 하나가 있었거든요. 제라드가 차에서 내리게끔 유도했던 그 타이어, 이걸 조사했더니 2004년식 F-150 라리어트라는 모델의 바퀴였어요. 기억하시죠? 사건 현장 CCTV에서 같은 차가 포착되었단 말이에요. 경찰은 아마도 그 CCTV에 찍힌 차 F-150에서 사용했던 그 타이어를 여기에 갖다 둔 게 아닐까 추정을 했어요. 경찰은 또 제라드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는데요. 전 와이프 샤나가 좀 의심스러웠어요. 일단 샤나는 제라드의 장례식장에 안 왔어요. 쌍둥이들을 당시 샤나가 데리고 있었거든요. 제라드 죽고 나서 아이들도 아빠 장례식장에 참석 안 시켰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 가족들끼리 간단한 추모제를 지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되지. 왜 굳이 추모제를 따로 지냈을까요? 그리고 샤나가 그 가족 추모식 사진을 SNS에 올렸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아이들을 아빠 장례식장에 보내지도 않은 이런 나쁜 X야. 당신이 제일 의심스러워. 이런 악플들이 달려서 사진 삭제했어요. 이후엔 기사나 SNS 포스팅에 샤나가 범인이 아닐까. 그런 추측성 글들이 난무했어요. 나중에 파파라치까지 나왔대요. 샤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유명한 그 잘 나가는 변호사를 써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가능하죠. 이 악플러들 고소할 거라고 준비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샤나는 이 심신이 너무 지쳤는지 가족들과 휴가를 갑니다. 이땐 제라드가 사망하고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때예요. 얼마 안 됐죠. 휴가지에서 이런 사진도 찍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니 사람들은 계속 저 여자 수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샤나는 적극적으로 해명도 합니다. 인터뷰에서 억울하다고. 저는 제라드 사망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이혼했고 생활하면서 마주칠 일도 없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아는 게 있다면 저는 아무도 이런 식으로 사람이 죽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Do you have any idea who might have done this? I do not have any idea. All I know is that I would never want anybody to go through this. I wish things could have been and could be different. 그리고 몇 달 뒤 샤나는 마리오와 이혼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제라드가 죽고 나서 이 마리오랑 뭐 관계에 문제가 좀 생겼나 봐요. 이혼 후에 샤나는 워싱턴주 웨스트 리치랜드라는 도시로 이주를 했어요. 여긴 샤나의 부모님이 살고 계셨거든요. 이 부모님이 엄청난 부자였어요. 아까 샤나가 금수저라고 말씀드렸죠. 샤나에게 집을 해줄 테니까 쌍둥이 데리고 워싱턴으로 와라 제안을 한 거예요. 게다가 이 쌍둥이들 앞으로 애기들 이름 앞으로 막대한 양의 펀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원래 돈이 많았던 걸까? 뭘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지? 좀 찾아봤더니 이 부모님 셸리와 스털링이 한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샤나 집안이 독실한 몰몬교 신자라서 이 교인들 사이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어요. 이 네트워크를 잘 이용한 거예요. 회사 매출이 1년에 1억 달러예요. 1억 달러. 한화로 1,300억 원 정도? 뭘 얼마나 많이 팔았던 거예요? 저는 다단계 하면 뭐 치약, 커피, 뭐 라면 이런 거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선 좀 특이한 걸 팔아요. 다이어리 꾸미는 그런 스티커? 종이? 이런 걸 팔더라고요. 아직도 이 회사가 있어요.
회사 이름이 스탬핑업인데 이 스탬핑이 뭐 찍어 누른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 회사가 펀치나 뭐 판화 같은 걸 찍어내서 뭐 종이나 패브릭 뭐 가죽에 찍어내서 예쁜 뭐 그런 문양을 만들었나 봐요. 그걸 판매해서 이렇게까지 성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좀 깊게 생각하면 이 다단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피라미드. 이 스탬핑이 찍어 눌러서 피라미드의 꼭대기까지 가겠다. 뭐 이런 의도로 회사 이름이 짓진 않았을까? 뭐 이런 의심도 들어요. 엄마 셜리는 TV에도 나오고 우리 다 같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벤틀리 탈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모집했는데 결국 샤나는 다단계 회사 사장님 딸인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부모님의 도움으로 샤나와 아이들이 함께 웨스트 리치랜드로 이사를 갔어요. 2022년 8월 18일 드디어 사건 6개월 만에 한 남성이 체포됩니다. 헨리라는 남자인데 잭슨빌 비치에서 과속하다가 경찰에게 딱 잡혔어요. 경찰은 차를 세우고 신분증 좀 봅시다. 신원조회를 해봤더니 온갖 잡스러운 범죄는 다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1998년도부터 12번이나 기소가 된 적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가정폭력도 있고 면허를 도용해서 차 운전하다가 걸린 적도 있었고 경찰이 그의 차를 슬쩍 봤는데 이 샷건 하나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의로 등록된 또 다른 차량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004년식 F-150였습니다. 바로 제라드 사망 현장에서 이 카메라에 잡혔던 그 픽업 트럭과 비슷했어요. 아무래도 수상하다. 헨리 씨, 같이 좀 갑시다. 제라드 사건으로 조사를 좀 받으셔야겠어요. 이렇게 취조실로 갔는데 이 제라드가 사망한 날 그날 뭐 하고 있었냐 경찰이 물어보니까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아이 헨리 씨, 뭐라고 좀 말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끝까지 입을 다물어. 그동안 경찰은 헨리의 백그라운드를 조사했는데 이 제라드와의 연결고리가 나왔어요. 바로 헨리가 살고 있는 집이 마리오 있죠? 샤나의 두 번째 남편, 지금은 이혼했고 그 마리오 집에 새들어 살고 있는 거예요. 또 헨리 계좌도 확인했는데 제라드 사건 2달 뒤에 마리오에게서 수표를 3장이나 받은 거예요. 금액은 정확히 얼마인지 안 나왔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법정 문서에 이 금액이 삭제되어 있어요. 근데 마리오가 집주인인데 왜 마리오가 이 세입자에게 수표를 줬을까요? 뿐만 아니라 통화 기록도 수상해요. 헨리와 마리오는 이 사건이 있기 한 달 전부터 35번 전화를 주고받았어요. 하루에 한 번씩 뭐 안부 전화했나? 둘이 그렇게 친해 보이지도 않고 또 그 전에는 그 한 달 전에는 통화한 적이 없었어요. 딱 사건 한 달 전에 매일같이 통화를 하다가 제라드 죽고 나서는 뚝 끊겼어요. 지금 6개월 정도 지났는데 5번 정도 통화한 게 다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는. 이 말은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둘이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겠죠. 사실 2015년도에 샤나가 제라드와 이혼했던 그 시기부터 샤나는 제라드를 없애버리고 싶어 했어요. 나중에 주변 사람들이 다 진술을 하는데 샤나가 플라잉 이구아나라는 멕시칸 레스토랑에 자주 갔대요. 거기 친하게 지내는 직원들도 있었는데 하루는 너 혹시 제라드 입 좀 다물게 해줄 만한 사람 알고 있어? 제라드만 사라지면 내 인생 너무 행복해질 거야. 이 직원은 그냥 뭐 농담인 줄 알았대요. 뭐 이혼 얘기하면서 하도 힘들어 하니까 저러는구나 싶었어요. 근데 이 레스토랑 직원뿐만 아니라 한 타투샵 직원도 비슷한 진술을 합니다. 샤나가 몸에 타투도 많고 피어싱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타투샵을 좀 자주 갔었대요. 한날 그 직원에게 너 혹시 내 남편 입 좀 닥치게 만들어줄 그런 사람 몰라? 없어 주변에?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 직원은 평소에 샤나가 단골이긴 하지만 조금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 이유가 샤나가 이 샵에 처음 왔을 때 좀 특별한 부위에 피어싱을 했대요. 피어싱 시술을 받았대요. 자기 음부에. 참 여기가 몰몬 커뮤니티라서 이런 부위에 뭔가 할 때는 좀 많이 친해져야지. 타투샵 단골쯤 돼야지 조심스럽게 막 저기 제가 막 이러면서 부끄러워하면서 물어본대요. 근데 샤나는 바로 첫날 저 여기에 피어싱 해주세요. 그래서 좀 특이한 손님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의 입을 다물게 해줄 사람을 알아?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는 정말 좀 위험한 여자인가 싶었죠. 2023년 1월 헨리는 결국 기소가 됐어요. 살인 공모와 2급 살인,
또 유아폭행죄. 유아폭행은 제라드 차에 2살배기 딸이 타고 있었죠. 이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빠를 살해한 죄였습니다. 이 아이에게 트라우마를 만들었다. 이때까지도 헨리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체포되고 나서도 무죄다. 저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반박을 했는데 결국 기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긴 플로리다주예요. 사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인정해라. 사형받고 싶어? 형량 거래를 제안했고 기소되고 2달 뒤인 2023년 3월에 자백을 다 합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샤나의 계획이었고 이 남편 마리오를 통해서 헨리가 제라드를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샤나는 제라드랑 이혼하면서 이 위자료, 양육권 문제 때문에 정말 지저분하게 싸웠어요. 그래서 제라드에 대한 분노가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 정도로 그렇게 그를 싫어 했었대요. 그래도 이혼했으니까 좋게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둘은 사소한 걸로 계속 다퉜다고 합니다. 어떤 걸로 싸웠냐면 일단 쌍둥이 때문에 연락도 하고 만나고 그랬잖아요. 리암이 조금 아파서 심장병 때문에 호흡기를 썼는데 호흡기가 샤나 집에도 있고 제라드 집에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제라드 집에 있는 게 조금 작은 거였대요. 이걸 한 날 샤나가 좀 갖다 줘 라고 얘기했는데 제라드는 못 준다. 이걸로 둘이 싸우다가 소송까지 합니다. 둘이 돈도 많은데 그냥 하나 사지. 이걸 왜 주니 많이 하면서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호흡기 문제가 아니라 서로에게 증오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렇게 점점 갈등이 심해지자 샤나가 당시 남편 마리오에게 제라드 제거해줘 부탁한 거예요. 마리오에 대해 잠시 더 설명을 드리면 샤나가 운동하던 크로스핏 체육관 시설 관리인이었어요. 여기서 둘이 만나서 결혼까지 한 건데 주변에서 봤을 때 특히 교회 사람들이 보면 샤나가 마리오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사랑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결혼까지 하는 거지? 좀 이상해 보였어요. 또 마리오가 좀 위험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걸 샤나는 알고 있었대요. 샤나의 동료 직원 중에 엘리자베스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나중에 마리오랑 다 같이 친해졌나 봐요. 그때 마리오가 엘리자베스, 나 사람 죽여본 적도 있어? 이런 말을 했대요. 이게 뭐 사실인지 뭐 허세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엘리자베스는 뭐야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할 정도면 샤나도 분명 알 텐데 이런 남자랑 결혼을 했어? 이런 걱정이 들었대요. 드디어 샤나의 계획이 실행으로 옮겨집니다. 마리오는 자기 집에 살던 헨리에게 너 일 하나 내가 줄까? 수표를 썼어요. 돈은 샤나가 많으니까 넉넉히 줬겠죠. 이렇게 헨리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말도 섞은 적 없는 제라드를 살해한 거예요. 제라드의 동선은 샤나가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그가 몇 시에 쌍둥이 집에 태워다 주고 몇 시에 어느 길을 통해서 집으로 돌아가는지 다 헨리에게 전달합니다. 출발했음. 이런 문자도 남겼어요. 이렇게 제라드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장소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거예요. 뒤에 어린 딸 남겨두고. 샤나는 본인도 아이 키우는 엄마 아니에요? 그 입장에서 이 딸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아빠를 죽일 수 있죠? 이렇게 뻔뻔하게 일을 치르고 제라드 죽자마자 샤나는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한 건지 마리오와 이혼을 합니다. 2023년 3월 16일 헨리의 진술을 토대로 마리오가 먼저 올랜도에서 체포됐어요. 1급 살인과 살인 공모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참고로 마리오는 전과가 없었는데 조금 특이한 이력이 있었어요. 길에서 고양이 밥 주던 어떤 사람이 마리오랑 우연히 마주쳤는데 너무 무섭게 생겼다.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조사받은 적이 있었대요. 미국이 참 신고정신 투철하긴 해요. 마리오 체포되고 5달 뒤인 8월 17일 샤나도 마리오와 같은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이 체포되는 장면이 바디캠에 담겨져 있거든요. 엄청 차분해 보여요. 마치 나는 아무 잘못 없다는 듯? 어차피 무죄인데 날 데려가서 어떡할 건데? 이런 태연함이 보여요. 이 체포될 때 샤나의 엄마가 문 앞에 앉아 있거든요. 구경하는 것처럼 침착해요. 보통은 아이고 무슨 일이에요? 뭐 우리 딸이 뭘 잘못했어요? 이러지 않아요? 이 엄마는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저 옆집 캐런 할머니가 와서 구경하는 것처럼 일단 데려가세요. 이런 분위기예요. 이 와중에 샤나는 이 쌍둥이 딸 애비에게
엄마가 인스타에 주문한 거 있거든? 너 거니까 할머니한테 어떻게 받는지 도와달라고 해. 그리고서 엄마 청바지 어디 있어? 좀 가져와. 애가 갖다 주는데 이 찢어진 청바지 입고서 체포됩니다. You have orders on the Instagram that is managing for you. You have orders. Have grandma help you get into. Where are your jeans, Mom? And everything. She's going. It's gonna be the 이렇게 제라드의 살해 용의자 3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작년 8월인데 아직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이 검찰은 마리오랑 샤나에게 사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헨리도 아직 판결 전이긴 한데 검찰이랑 딜을 했죠. 아마 15년 뒤에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플로리다 법원은 배심원 12명 중에서 8명 이상만 사형에 동의하면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다고 해요. 만장일치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정말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마리오와 샤나는 지금까지도 모든 걸 부인하고 이제 모르는 일이다 주장을 하고 있어요. 샤나가 돈이 많으니까 유명한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재판을 잘 준비할 텐데 결과는 지켜봐야 알겠죠. 오늘 사건은 슬프기도 한데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임원까지 하면서 치열하게 살았던 이 제라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 것도 너무 안타깝고 또 아이들, 쌍둥이들 지금은 엄마가 체포되고 하는 과정을 뭘 모르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곧 알 거 아니에요. 그때 엄마가 경찰들과 같이 간 건 엄마가 아빠를 살해해서 그랬던 거구나.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이런 모습 보여준 게 엄마 맞아요? 제라드를 살해한 것도 그냥 자기 기분 나쁘다고 그런 거잖아요. 한 번만 아이들 생각했다면 그런 짓까지는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아이들의 아빠보다 본인, 한순간 자신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여자인 거죠. 이제 아이들은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고아로 만들었어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아이들은 가장 중요한 걸 잃었는데 또 남아있는 제라드의 아내 크리스틴과 딸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은 플로리다 잭슨빌 비치에서 발생한 사건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